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IE 산업공학 업무 20부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공장 라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정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바로 옆 작업자는 손을 놓고 대기 중인가요? 라인 밸런스를 아무리 맞추려 해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고 원단은 분명 요촉보다 넉넉히 투입했는데 왜 늘 아슬아슬하거나 모자라서 추가 구매를 해야 할까요? 결국 납기를 맞추려다 보니 비싼 항공 운임까지 물게 됩니다. 이 문제들 특정 부서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데이터로 진단하고 구조적으로 접근, 개선해야 할 치명적인 경영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현장의 모든 비효율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짚어내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IE팀의 핵심 역할과 실전 매뉴얼을 실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팀 부재가 만드는 공장의 손실 구조.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3. IE팀 핵심 업무 실행 절차. 4. 개선 효과와 손실 방지 성과. 5. 지속 유지를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IE팀 부재가 만드는 공장의 손실 구조. IE팀이 없는 봉제 공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생산 라인의 불균형입니다. 특정 공정은 과부하 상태인 반면 인접한 다른 공정의 작업자는 대기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 불균형은 1일 생산 목표 미달로 이어지고 주 단위, 월 단위로 누적되어 납기 지연을 낳습니다. 납기 지연은 항공 운임 추가 발생, 바이어 페널티 청구, 신뢰도 하락이라는 연쇄 손실로 이어집니다. 원단 손실 역시 수치로 확인됩니다. 의류 제품 원가에서 원부자재 비중은 FOB 기준으로 47에서 50%에 달하며 원단 단독으로는 봉제 원가의 45에서 48%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커 효율이 1% 낮아질 경우 연간 매출 5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서는 약 23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0.5% 차이만으로도 112만 달러입니다. 마커 최저펄에 전담하는 주체 없이 방치되는 이 손실은 매년 누적됩니다. 품질 불량 또한 수치화된 손실입니다. IE팀이 없는 공장에서는 작업자마다 공정 수행 방식이 달라지고 제품 편차가 커지며 불량률이 상승합니다. 불량품의 재봉 처리 비용, 폐기 손실, 바이어 클레임 대응 비용은 공장 수익성을 직접 잠식합니다. 이 모든 손실은 우연이 아니라 진단 체계와 개선 주체가 없을 때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데이터로 파악되지 않는 손실은 인식조차 되지 않고 관리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IE팀 운영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장의 현재 상태를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별 생산 실적, 공정별 사이클 타임, 설비 가동률, 불량 발생 현황 등 기초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개선도 방향을 잃게 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원칙은 IE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IE팀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조직 내에서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IE팀은 생산기술, 품질관리, 생산계획 부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개선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이 운영되는 IE팀은 분석만 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진의 명확한 지원과 위임이 선제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IE팀원의 핵심 역량도 사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시간 연구 타임 스타디와 동작 연구, 모션 스타디, 수행 능력, 생산 레이아웃 설계 및 분석 능력, 림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부 교육 또는 외부 전문기관 과정을 통해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E팀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KPI 체계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라인 효율 향상률, 원단 절감률, 불량률 감소 추이, 납기 준수율이 대표적인 측정 지표입니다. KPI 없이는 개선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 IE팀 핵심 업무 실행 절차. IE팀의 실제 업무는 다음의 단계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절차는 시간 동작 연구입니다. 각 공정의 표준 작업 시간, 즉 SMV를 측정하고 작업자의 불필요한 동작을 파악합니다. 셔츠 칼라 조립 공정에서 다수의 수작업 단계가 사이클 타임을 늘리고 있다면 반자동 기계 도입 또는 작업 순서 재설계로 생산 속도를 개선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가 개선안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산 레이아웃 재설계입니다. 생산 능력 연구를 통해 과부하 공정과 유유 공정을 파악합니다. 자주 연결되는 공정은 물리적으로 인접하게 배치하고 과부하 공정에는 보조 설비 또는 지원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 이동 동선이 줄어들고 공정 간 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 세 번째는 린 원칙 적용입니다. 재단 공정에서는 걸버, 렉트라, 옵티텍 등의 캐드 마커 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커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목표 마커 효율은 최소 85% 이상이며 작업자에게는 잔당 관리 방법과 원단 절감 방식을 교육합니다. 원단 낭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은 교육과 시스템이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SOP 수립입니다. 기계 설정값, 편직 장력, 품질 점검 주기 등을 표준화하여 작업자 간 편차를 제거합니다. SOP는 현장에 게시하고 신규 작업자 교육에도 활용합니다.
표준화된 절차는 일관된 품질의 기반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 능력 연구와 수요 계획 연계입니다. 전년도 생산 데이터와 수요 예측치를 분석하여 성수기 대응 인력 및 설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합니다. 이 사전 예방적 접근이 성수기 납기 지연을 방지합니다. 4. 개선 효과와 손실 방지 성과. IE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공장 전반에 측정 가능한 성과가 나타납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SMV 기반의 라인 밸런싱이 이루어지면서 병목 공정이 해소됩니다. 레이아웃 재설계로 작업자 이동 동선이 단축되고 공정 간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 라인 효율이 평균 10 내지 20% 이상 개선됩니다. 동일한 인원과 설비로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마커 효율 향상이 가장 직접적인 성과를 냅니다. 연간 매출 5억 달러 규모 기업 기준으로 마커 효율 1% 개선 시 약 230만 달러, 0.5% 개선 시 약 115만 달러의 원단 비용이 절감됩니다. 잔단 재활용 체계와 적시 재고 관리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품질 측면에서는 SOP 기반의 표준화된 작업이 정착되면 공정 불량률이 감소하고 재작업과 바이어 클레임 건수가 줄어듭니다. 재작업 비용, 항공 운임 추가분, 클레임 대응 비용 등 품질 불량에서 파생되는 손실이 직접적으로 방지됩니다. 납기 측면에서는 수요 예측 기반의 생산 계획이 적용되면 성수기 물량도 지연 없이 소화됩니다. 납기 준수율 향상은 바이어 신뢰도 강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수주 안정성 확대에 기여합니다. IE팀이 만들어내는 개선 효과는 단순한 운영 효율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을 직접 강화하는 경영 성과입니다. 5. 지속 유지를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IE팀의 개선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음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공정별 SMV 데이터가 현재 생산 품목에 맞게 최신 상태로 갱신되고 있습니까? 둘째, 생산 레이아웃이 현재 오더 품목과 작업 흐름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품목 변경 시 레이아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셋째, CAD 마커 시스템의 마커 효율이 목표 수준인 85% 이상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마커별 효율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넷째, SOP가 현장에 게시되어 있고 작업자가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공정별 불량률 데이터가 일별로 기록되고 반복 불량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섯째, 신규 오더 투입 또는 성수기 진입 전에 생산 능력 연구가 실시되고 인력 및 설비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있습니까? 일곱째, 재고 수준이 JAT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과잉 재고 또는 재고 부족이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덟째, IE팀의 KPI 달성 현황이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보고 주기와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아홉째, 작업자 교육 프로그램이 SOP 개정 내용과 연계되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신규 작업자의 SOP 이수 기록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열 번째, 린 개선 활동의 성과가 수치로 기록되고 다음 개선 사이클에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선 사례가 내부 공유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10가지가 지속 유지되어야 실제적인 효율이 높은 경쟁력 있는 현장이 됩니다. 6. 핵심 Q&A 5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 정리하는 내용 Q&A 5가지입니다. 첫 번째, IE팀이 없는 공장과 있는 공장의 가장 큰 실질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유무입니다. IE팀이 있는 공장은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병목 공정, 불량 원인, 원가 누수를 수치로 파악합니다. IE팀이 없는 공장은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지만 그 원인을 수치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수치로 특정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두 번째, 원단 마커 효율이 1% 차이 나면 실제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매출 5억 달러 규모의 의류기업 기준으로 1% 차이는 약 230만 달러의 원단 비용 차이로 나타납니다. 0.5% 차이만으로도 115만 달러에 달합니다. 마커 효율은 거버, 렉트라, 옵티텍 등의 캐드 마커 시스템을 통해 목표 85%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업계 기준입니다. 마커 효율 관리는 비용 절감 항목 중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SOP를 수립해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 부재이고 둘째는 모니터링 체계의 결여입니다. SOP 수립 이후에는 반드시 현장 작업자 교육과 주기적인 이행 점검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자가 일상적인 현장 순회를 통해 SOP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SOP 기반으로 기계 설정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OP 미준수 사항은 즉시 피드백하고 필요시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SOP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현장 표준입니다. 네 번째, 생산 레이아웃 재설계는 어느 시점에 실시해야 합니까? 신규 품목 투입, 오더 볼륨 변화, 설비 추가 또는 변경이 있을 때 레이아웃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공정의 과부하 또는 반복적인 대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레이아웃 구조 문제로 인식하고 생산 능력 연구와 재설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는 최소 분기 1회 레이아웃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레이아웃은 한 번 설계하면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생산 환경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5번째, 전담 IE팀을 구성할 여건이 안 되는 소규모 봉제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IE의 원칙은 적용 가능합니다. 전담 IE팀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생산관리자 또는 공장장이 기본적인 SMV 측정, SOP 수립, 마커 효율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담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을 개선하겠다는 사고방식과 실행 의지입니다. 작은 공장일수록 IE 원칙의 적용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은 의류봉제 공장에서 IE팀이 없거나 기능이 미흡할 때 발생하는 실질적 손실 구조부터 선제 조치와 구체적인 실행 절차, 개선 효과, 그리고 지속 유지 방안까지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IE팀은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공정 비효율을 수치로 파악하고 레이아웃 재설계와 린 원칙 적용으로 생산성과 원가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SOP를 통한 표준화는 품질 일관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기반의 생산 계획은 납기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적시 재고 관리는 보관 비용과 과잉 재고 리스크를 줄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작은 비효율이 쌓이면 경영 수익성을 위협하는 큰 손실이 됩니다. 반대로 IE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공장은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공정 최적화와 비용 절감, 품질 향상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IE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동시에 실현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공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IE팀의 세부 업무와 영업 부서 및 공장 현장에서 IE팀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